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특히 다른 문화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직접 경험하는 걸요. 사실 이번에 아시아를 처음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여행을 좋아했어요. 유럽 각국은 이미 많이 다녀봤고 북미나 남미까지도 경험했죠. 하지만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항상 궁금했어요. 특히 IT 강국으로 주목받는 한국과 일본은 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중국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로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 출장 계획이 잡혔을 때 저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출장을 마친 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조금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해보자는 계획이었죠. 제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이었어요. 상하이를 선택한 이유는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었죠. TV와 인터넷에서 보던 그 유명한 상하이 타워와 황푸강의 야경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상하이 번화가를 걷고 강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행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게 좋아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고가의 카메라로 마음껏 찍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한참 뒤에야 그 가방 속 카메라와 지갑이 사라진 걸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 내가 어디에 둔 걸 깜빡했나 싶었죠. 그런데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곳에는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본 적 있나요? 영어로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피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아마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는데 그녀는 제가 몇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손을 흔들며 모릅니다라고 짜증스럽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반응을 몇 번 겪고 나니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도 앱을 이용해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는데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체로 나는 바빠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지나쳐 갔죠. 우여곡절 끝에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카메라와 지갑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심드렁한 태도로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해달라거나 주변에서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 필요 없다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뿐이었어요. 결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부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 라는 원망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였죠. 중국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이어졌어요. 당시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시아는 정말 남에게 무관심한 문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상태로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이렇지는 않을 거야. 한국에서는 좀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속으로 조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라는 대륙에 대한 막연한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이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임해보자. 기회는 또 올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제가 영어로 질문할 때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 공항버스를 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라면 중국과는 좀 다르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 협력사 직원들과 첫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숙박을 한 후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에서는 왠지 길도 깔끔하고 도로 위 질서가 잘 유지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지만 목적지를 듣자마자 내비게이션을 켜며 정확히 가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자 답은 짧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꽤 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친절함은 저로 하여금 다시금 한국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만난 한국 협력사 직원들은 매우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논의할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온 흔적을 보여주었고 미팅 내내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몇몇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유창하게 소화해내셨습니다. 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과 배려는 이전에 경험한 중국에서의 무관심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협력사 직원들은 저를 근처의 유명한 식당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반찬과 뜨거운 국물이 차려졌고 그들의 세심한 배려는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라며 각 음식에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가 음식을 맛볼 때마다 제 반응을 궁금해하며 웃음 지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태도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음료수를 주우려다 차선 가장자리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멀리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놀라 얼어붙은 저를 본 주변 사람들이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한 분은 소리를 질러 저를 주의를 주었고 또 다른 분은 뛰어와 음료수를 대신 주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속한 반응과 걱정스러운 표정이 제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었을까? 솔직히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무관심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달랐습니다. 길가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 안전을 위해 주저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제가 한국에 대해 품었던 첫인상을 확실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쉬워졌고 길거리에서 영어로 물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의 길을 멈추고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과 극명히 대조되었고 저로 하여금 한 가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무례함은 정말 그 나라 전체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가 운이 나빴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친절함은 또 어떤 맥락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 점차 답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시아라는 대륙은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따뜻한 배려와 공공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제가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제 자신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열심히 판매하는 모습, 바쁘게 물건을 고르는 손님들, 그리고 길가에서 풍기는 구수한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전통시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금 떨어진 교차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음료수 배달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음료수 상자들이 쏟아지며 도로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병과 캔들이 도로 위로 튀어나가며 굉음이 울렸고 지나가던 차량들이 급하게 멈춰 서는 등 교통이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놀라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자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차로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운영하던 한 상인이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도로로 나섰습니다. 그는 음료수 병을 한두 개 집어들더니 손짓으로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근처를 지나던 학생 몇 명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가방을 내려놓고 음료수 병과 캔들을 주우러 뛰어들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같이 도와주자. 빨리 정리해야 차들이 지나갈 수 있어. 이 학생들의 외침은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어떤 분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또 어떤 분은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신호등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 중 몇 분도 잠시 장사를 멈추고 음료수 병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도로로 나섰습니다. 이 광경은 저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을 텐데도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 노년의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도로로 나서 음료수 병들을 정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느린 걸음으로 병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모으시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좀 도웁시다 라고 밝은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더 열심히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약 15분 정도가 지나자 도로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병과 캔들이 모두 수거되고 차들은 다시 원활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머리를 숙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이렇게 빨리 정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별일 아닙니다. 서로 돕는 거죠. 라며 손사래를 치며 환히 웃었습니다. 이 따뜻한 광경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경험했던 무관심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중국에서의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길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고 심지어 짜증 섞인 말투로 저를 무시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저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강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곳의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관광 명소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일상과 태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겪었던 이 따뜻한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일본에서는 어떤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일본 역시 공공의식이 뛰어나고 정갈한 질서를 중요시한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한국과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줄을 지키며 조용히 이동했고 거리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조차 드문데도 쓰레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책임감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머무르며 일본에서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예상했던 것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답변했지만 그 이상으로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어려워 보였던 순간 몇몇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태도는 결코 차갑거나 무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그저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길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도와주려는 열정을 보였죠. 한국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항상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그 정중함이 철저히 매뉴얼화된 느낌이었고 인간적인 교류보다는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공의식을 중시하지만 그 방식은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음료수 사건은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움직였고 각자가 맡을 역할을 스스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협력의 순간은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생동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었고 한국과 일본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며 아시아의 다양성과 깊이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곳의 따뜻한 사람들,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여기는 태도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문화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첫인상이나 한두 가지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나라의 본질은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격한 음료수 사건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마음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경험은 제가 앞으로의 여행과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은 제가 앞으로도 기억하며 실천하고 싶은 가치를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단순히 좋은 기억이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존경과 감사를 느낍니다. 한국은 제게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심어준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는 더 깊이 그들의 문화와 삶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가진 따뜻함과 배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독일 엔지니어 제임스 씨가 아시아를 여행하며 경험한 문화적 차이와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순간들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특히 음료수 사건 속에서 보여준 한국 시민들의 협력과 배려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더 많은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